1971년 미국의 한 항공기에서 정체불명의 남자가 낙하산을 타고 사라졌습니다. 그가 훔친 돈은 20만 달러. 그리고 그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림자 뒤편에서는 FBI 역사상 가장 오래된 미제 사건, 하늘에서 사라진 남자 D.B. 쿠퍼의 전설을 파헤쳐 봅니다. 지금부터 약 50년 전, 이 미스터리한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들여다보며 과연 그는 누구였으며 어떻게 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었는지, 그리고 왜 그는 영원히 흔적을 감출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한 남자가 완벽하게 사라질 수 있었던 전설적인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1971년 11월 24일, 미국 추수감사절 전날, 시애틀을 향하는 노스웨스트 항공 305편의 승객들은 평범한 저녁 비행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비행기 안에는 역사상 가장 대담한 범죄 중 하나를 계획하고 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댄 쿠퍼라는 이름으로 신분증을 제시하며 포틀랜드발 시애틀행 노스웨스트 항공 305편에 탑승합니다. 그의 외모는 40대 중반으로 추정되었고, 검은 정장에 흰색 셔츠, 넥타이를 메고 선글라스를 낀 채 말쑥한 비즈니스맨처럼 보였습니다. 좌석 18C에 앉은 그는 주변 승객들과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으며 그저 차분하게 비행기가 이륙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여 시애틀 상공에 다다랐을 때 그는 승무원 플로렌스 셰프너에게 한 장의 쪽지를 건넵니다. 승무원은 처음에 그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따려는 줄 알고 무심코 주머니에 넣어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쿠퍼는 조용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가씨, 이 쪽지를 잘 읽어보세요. 내 가방 안에는 폭탄이 있어요. 깜짝 놀란 승무원은 즉시 쪽지를 펼쳐 읽었고, 그 순간 평범했던 비행은 순식간에 공포의 인질극으로 변했습니다. 쪽지에는 자신이 폭탄을 소지하고 있으며 자신이 지시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비행기를 폭파시키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승무원은 곧바로 쿠퍼의 요구에 따라 그의 가방 안을 확인했고, 그 안에는 진짜 다이너마이트처럼 보이는 원통형 장치와 수많은 전선들이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승무원에게 자신의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그의 요구는 명확했습니다. 20만 달러 현금, 그것도 미사용 지폐로 준비할 것. 이 금액은 당시로서는 엄청난 액수였으며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140만 달러, 하나 약 20억 원에 달합니다. 또한 그는 낙하산 4개를 요구했는데 일반적인 군용 낙하산이 아닌 특정 유형의 낙하산을 상세히 지정했습니다. 2개는 주 낙하산, 2개는 예비 낙하산으로 모두 비군사용 낙하산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행기에 연료를 가득 채워 멕시코까지 논스톱으로 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모든 요구사항은 그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철저히 준비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는 비행기와 관련된 기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자신의 탈출 계획까지 세세하게 구상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시애틀에 착륙하고 FBI는 그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비행기가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에 착륙하자마자 FBI와 지역 경찰은 비상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쿠퍼가 요구한 20만 달러 현금과 낙하산 4개가 공항 활주로로 전달되었고, FBI 요원들은 모든 상황을 주시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현금은 사용하지 않은 20달러 지폐로 총 1만 장에 달했으며 FBI는 모든 지폐의 일련 번호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낙하산은 군용 점프에 사용되는 유형의 낙하산 2개와 예비 낙하산 2개로 쿠퍼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항 주변은 삼엄한 경계 속에 놓였고 수많은 언론과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승객은 무사히 하차했지만 쿠퍼는 비행기 조종사, 부조종사, 그리고 플로렌스 셰프너를 포함한 몇몇 승무원들과 함께 비행기에 남아 다시 하늘로 떠납니다. 그는 비행기가 1만 피트 약 3,000m 고도에서 시속 100노트 약 185kmh의 속도로 낮게 비행하도록 지시했으며 랜딩 기어는 내린 상태를 유지하며 기내 압력을 유지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지시는 그가 스카이다이빙에 필요한 최적의 조건을 스스로 만들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밤 8시 13분경 워싱턴주 남부 상공 어딘가에서 쿠퍼는 낙하산을 메고 비행기 뒷문을 열고 뛰어내립니다. 그가 뛰어내린 정확한 지점은 밴쿠버와 포틀랜드 사이의 외딴 숲 지역으로 추정되며 이 지역은 빽빽한 산림과 험준한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어 은폐하기에 매우 용이했습니다. 비가 내리던 밤, 시속 320km의 강풍과 영하의 기온은 그가 뛰어내린 환경이 얼마나 혹독했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이와 같은 악천후 속에서의 낙하를 감행한 것은 그가 뛰어난 스카이다이빙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담한 인물이었음을 시사합니다. 낙하산 하나만 들고 어둠 속으로 사라진 그는 그 이후 단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흔적 없이 사라져버린 그의 행방은 전 세계적인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FBI는 곧장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지만 단서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합니다. B. 쿠퍼 사건은 FBI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수사 중 하나로 기록된 NORJAK 작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수백 명의 FBI 요원들과 지역 경찰, 그리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쿠퍼가 뛰어내린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드론, 헬리콥터 수백 견까지 동원되었지만 그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 내부의 지문 채취, 탑승객 명단 분석, 승무원들의 상세한 증언 청취 등 모든 가능한 수사 기법이 동원되었으나 댄 쿠퍼라는 인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 같았습니다. 그의 신분은 철저히 위장되어 있었고 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훗날 언론이 실수로 보도한 뒤 B. 쿠퍼라는 이름으로 더 널리 알려지며 전설처럼 남게 되죠. 사실 그는 처음부터 가명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았으며 댄 쿠퍼는 당시 벨기에 만화에 등장하는 스카이다이빙 영웅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이름은 그가 스카이다이빙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9년 후인 1980년 사건 수사에 희망의 빛이 들이우는 듯 했습니다. 오리건주 콜럼비아 강가, 특히 사건 발생 지역에서 약 8마일 떨어진 틸라무크 해변에서 브라이언 잉그램이라는 8살 소년이 우연히 $5,800 현금 다발을 발견합니다. 이 돈은 흙에 반쯤 묻혀 있었고 고무줄로 묶인 채 세 다발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돈의 일련 번호는 바로 쿠퍼가 납치 당시 받았던 돈과 일치했습니다. 이 발견은 큰 기대를 모았고 FBI는 즉시 이 돈의 출처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더 큰 미스터리를 남겼습니다. 왜 돈의 일부만 발견되었는지, 그리고 나머지 돈은 어디로 사라졌는지에 대한 의문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 돈이 언제, 어떻게 그곳에 묻히게 되었는지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강물에 휩쓸려 왔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지만 이는 수많은 의문점 중 하나에 불과했으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 돈이 쿠퍼의 사망을 암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가 의도적으로 흘린 것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발견은 오히려 사건을 더욱 미궁 속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면서 다양한 용의자들이 등장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전직 특수부대 출신 탈출 전문가부터 공군 낙하산 교관 출신 남성, 심지어는 여성 용의자까지 수많은 이론들이 제기되었습니다. 가장 유력한 용의자 중 한 명은 로버트 렉스트로 라버트 RACKSTRAW였습니다. 전직 군인으로 베트남 참전 용사이며 스카이다이빙 경험이 풍부했던 그는 B. 쿠퍼의 외모 묘사와 유사성이 있었고 그의 과거 전적 또한 범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2018년에는 한 사설 탐정팀이 그가 FBI에 보낸 편지에서 암호화된 메시지를 통해 자신이 B. 쿠퍼임을 시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렉스트로가 보낸 편지에 숨겨진 메시지를 찾아냈다고 주장했지만 FBI는 이 주장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명확한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렉스트로는 2019년에 사망했습니다. 또 다른 용의자로는 셰리던 피터선이 있었습니다. 그는 보잉사의 직원이었고 스카이다이빙 경험이 있으며 심지어 쿠퍼가 납치에 사용했던 비행기 문 개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의 지인들은 그가 B. 쿠퍼와 외모가 비슷하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윌리엄 J. 스미스 윌리엄 J. 스미스라는 인물도 새로운 용의자로 떠올랐는데 연구자들은 그가 친구의 이름인 댄 쿠퍼를 가명으로 사용했으며 그의 아내 돌로레스와 공모했을 가능성까지 제기했습니다. 그 외에도 케네스 피터 데크케니스, 피터 크리스천선, 리처드 플로이드 맥코이 주니어, 리처드 플로이드 머코이 주니어 등 다양한 인물들이 용의 선상에 올랐으나 어느 누구도 확실한 증거로 B. 쿠퍼임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쿠퍼라고 주장한 남성도 있었지만 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용의자들의 등장은 사건의 미스터리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일부 이론에선 쿠퍼는 낙하 직후 혹독한 환경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워싱턴주 남서부의 험준한 지형과 추운 날씨, 그리고 강풍 속에서의 낙하는 생존에 극히 불리했을 것입니다. 낙하 직후 저체온증이나 착지 충격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또한 그는 비군사용 낙하산을 사용했으며 이는 당시 비행기에서의 탈출 상황에 적합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시신도, 그가 메고 뛰어내렸던 낙하산도, 심지어 20만 달러가 담긴 가방도, 그리고 낙하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증거의 부재는 오히려 그가 살아남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추측은 단서가 아닌 상상력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2016년 FBI는 결국 이 사건의 수사를 공식 종료합니다. 45년간 이어진 미제 사건은 이제 전설로 남게 되었죠. FBI는 더 이상 새로운 단서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자원을 다른 사건에 집중하기 위해 수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수십 년간 이어진 대규모 수사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영원히 풀리지 않을 미스터리로 남게 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마추어 탐정들과 B. 쿠퍼 사건에 매료된 사람들은 여전히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이론과 가설을 제시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단서를 찾으려 합니다. 이 사건은 수많은 책, 다큐멘터리, 영화의 소재가 되었고 대중문화 속에서 B. 쿠퍼는 자유와 반항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는 정말 살아남았을까? 아니면 눈 속 어딘가에 묻힌 채 영영 잊힌 것일까? 그의 행방과 신원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며 수많은 추측과 음모론만 무성할 뿐입니다. 단 하나 확실한 건 그의 이름은 B. 쿠퍼라는 전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시 속 고립, 밤하늘의 탈출,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진실. 그가 사라진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단서가 아닌 전설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B. 쿠퍼는 법의 심판을 받지 않은 채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았고 이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끊임없이 자극하며 회자될 것입니다. 그가 남긴 것은 단지 도난당한 돈의 일부와 수많은 질문들 뿐입니다. 그림자 뒤편에서는 계속해서 실화 기반 미스터리와 사건 사고를 추적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다음 전설을 추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